저출생 문제가 지역의 존립마저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인구 절벽 난제를 해결할 생명돌봄 국민운동 부산 캠프가 출범했습니다. 부산 CBS와 교계, 부산시, 교육계, 시민사회가 함께 출산 돌봄을 위한 구체적인 해법을 마련합니다. CBS는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대화형 인공지능 챗GPT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챗GPT를 목표에 활용할 경우 예상되는 장단점과 한국 교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을 전하는 미션 리포트. 오늘은 군주제 개혁과 왕정 모독죄 폐지 등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가 진행되고 있는 태국의 소식을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저출생 문제가 지역의 존립마저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인구 절벽 난제를 해결할 생명돌봄 국민운동 부산 캠프가 출범했습니다. 부산 캠프는 부산 CBS와 교계, 부산시, 교육계, 시민사회가 함께 힘을 합쳐 출산 돌봄을 위한 구체적인 해법을 마련합니다. 부산 CBS 김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는 0.78명. 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꼴찌입니다. 부산의 합계 출산율도 0.72명으로 전국 대도시 중 서울 다음으로 가장 낮아 지역 소멸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출산은 기쁨으로 돌봄은 다 함께라는 슬로건으로 생명돌봄 국민운동 부산 캠프가 오늘 시청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인구절벽 문제를 직접 챙기겠다며 박형준 부산시장과 이규현 부산 성시화운동본부 이사장이 공동의장을 맡았습니다. 특히 박 시장은 저출생 문제로 한 민족이 없어질 수 있는 위기라고 지적하고 캠프를 통해 생명 돌봄에 대한 가치관과 의식이 바뀌길 기대했습니다. 우리 기독교계뿐만이 아니라 국민들 전체를 이 새로운 저출산 문제 해결에 주역으로 삼기 위해서 벌이는 아주 뜻깊은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정부 정책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에서 특히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한 이 종교계에서 이 운동을 전면적으로 펼쳐주시는 게 좋겠다는. 교계에서는 돌봄 전진기지 역할을 자처하며 교회 공동체가 아이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를 이렇게 낳는가, 그러니까 생명 존중의 부분에서부터 그 한 아이를 굉장히 귀중하게 여기는, 그래서 공동체 전체가 그 아이들을 축복하고 또 끌어안아주고 또 이끌어주는 공동체 전체의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김진호 CBS 사장은 전사적으로 펼치고 있는 생명 돌봄 운동 취지를 설명하며 전국에서 가장 힘이 넘치는 부산이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뀐다고 앞으로 전개될 캠프 활동에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화이팅이 넘치는 도시, 할 수 있다 하는 도시, 부산만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고 기도하는 심정으로 특히 기도 많이 하시고, 왜냐? 기도만이 세상을 바꾸고 행동하는 것만이 세상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부산 캠프는 저출생 문제의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 당장 교회가 주중 1일 타가 돌봄 서비스를 시작하고 방과 후 학교 역할을 합니다. 또 부산 지역 각계각층의 총의를 모아 저출생 해소를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출산과 육아의 혜택을 널리 알리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미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CBS 뉴스 김혜민입니다. 한국복음주의교회연합과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등 30개 단체와 200여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남과 북이 적대의 악순환을 끝내고 평화를 위한 대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복음주의교회연합 등은 오늘 한반도 평화전환 연대성명서를 통해 한국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남과 북이 대립과 전쟁 체제를 마감하고 평화협정 협상을 즉각 재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북한이 한반도 전체를 위태롭게 하는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즉각 중단하고 평화협상을 다시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미일 대북 적대 정책과 핵무기 의존 전략은 위험하다면서 우리 정부는 30년 동안 이어온 한반도 평화 전략으로 전환하고 대북 협상을 즉각 재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복음주의 교회연합은 이번 성명을 시작으로 정전 70주년을 맞는 올해와 내년 등 몇 해에 걸쳐 시민사회와 함께 남북 평화를 위한 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긴급 구호금 8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예장통합총회 사회봉사부는 최근 임원회를 개최하고 튀르키예 현지 선교사회에 5천만 원, 시리아 정교회에 1천만 원 등 모두 8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 사회봉사부는 이와 함께 중장기적인 구호 사역을 위해 실무자를 현지에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가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 배상 해법을 규탄했습니다. 기장총회 교회와 사회위원회는 오늘 성명을 발표하고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배상 해법을 돌이킬 수 없는 외교 참사로 규정하고 이에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장총회는 정부는 전범국인 일본과 가해기업 일본제철과 미쓰비시 중공업에 면죄부를 발부했다며 민족의 주권과 피해자의 인권, 역사 정의를 훼손하면서 진행하는 한일 관계 개선은 국익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과와 가해기업의 배상 없는 3자 변제안은 법적인 측면과 역사적 측면에서 올바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CBS 뉴스는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대화형 인공지능 챗 GPT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챗 GPT 활용의 장단점과 한국 교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챗 GPT의 등장은 앞으로 다가올 인공지능 시대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스마트폰이 현대인의 필수품이 된 것처럼 앞으로 대화형 인공지능이 생활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옵니다. 챗 GPT를 목회 현장에서 활용할 경우 장점도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챗 GPT를 통해 폭넓은 정보를 제공받음으로써 목회자들이 더욱 풍성한 내용으로 설교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또 챗 GPT 활용으로 시간이 절약되면 목양 활동에 쏟을 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교인들도 다양한 신학적 지식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성경을 항상 이런 각도로만 봤는데 챗GPT는 광범위한 자료를 보고 정보를 주니까 내가 알지 못했던 정보들도 거기에서 올 수 있는 거죠. 교인들도 직접 검색하고 정보를 얻고 교인들 간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신학적인 안제들이나 같이 토론하고 그런 상황들이 된다고 하면 조금 더 긍정적인 모습으로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긍정적인 영향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챗 GPT가 부정확하거나 편향적인 정보를 제공할 경우 설교자가 이를 잘 걸러내지 못하면 그대로 교인들에게 전달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 설교 표절과 설교 상품화와 같은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챗 GPT와 같은 인공지능의 발달은 교회와 기독교 신앙에 대한 본질적인 도전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챗 GPT는 아니지만 스위스의 한 기업이 가톨릭 신자들을 위해 성인의 이름을 딴 인공지능 챗봇을 만들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김우병 강남대 명예교수는 인공지능이 설교와 목회 상담 영역 등을 대체하면서 목회자 무용론, 교회 무용론 등이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김 교수는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주어지는 정보와 데이터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데이터와 지식을 나열해 준다고 해서 그걸로 충만한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히어앤나 지금 여기에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며 그것을 내가 오늘 어떻게 그것을 행위로 옮기고 그리고 나서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느냐 하는 이러한 삶으로 이어 기독교 신앙과 교육도 기존의 지식과 이해 중심에서 벗어나 산상수훈과 예수의 제자도를 몸소 살아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그러한 지능의 수준을 넘지 않으면 참 목회자, 참 크리스찬, 참 신학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 판단이라는 거지. 제자도, 소위 우리가 주님의 주신 도,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도, 특히 우리가 인간으로서 갖춰야 될 그러한 인성을 갖춰가는 교육이 앞으로는 핵심적인 챗 GPT의 등장과 인공지능의 발달이 앞으로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교회의 진지한 고민과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한국 YWCA 연합회가 성명을 발표하고 성평등한 사회로 나아가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YWCA 연합회는 지난 100년 동안 한국 YWCA 여성들은 여성이 사회적으로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도록 노력했다며 여성들은 불평등을 좌시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한국 여성들은 여전히 돌봄 노동과 가부장제의 폐단 속에 살아가고 있다며 이어지는 불평등을 묵과하지 않고 성평등을 외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을 전하는 미션 리포트. 오늘은 태국의 소식을 알아봅니다. 태국에선 2020년 이후 군주제 개혁과 왕실 모독죄 폐지를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가 늘고 있는데요. 최근엔 민주화 시위 과정에서 구금된 정치범의 석방을 요구하는 단식 투쟁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대마 합법화로 인한 사회적 혼란도 야기되고 있어 기도가 필요합니다. 조여익 선교사가 관련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가 마지막 단계에 와 있었죠. 그런데 태국에서는 이제 코로나가 창궐할 때 대면 예배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이제 그나마 송이사님이 계시는 데는 송이사님들이 투자를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려고 청년들에게 많이 어필을 하기 위해서 장비를 구입하고 예배를 드렸고 저희들 이 교회들도 마찬가지로 예배를 녹화해가지고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코로나 시기에 청년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되었죠. 교회에 오지 못하지만 자기가 있는 곳에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예배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끔 듣는 친구들도 생기게 되고요. 그러나 지금 현재도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아직 대면 예배가 태국은 100% 귀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왕실 불경죄를 쉽게 이해하려면 한국의 70년대 보안법을 우리나라를 생각하시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그냥 법에 맞추면 왕실 불경죄를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을 감옥에 보내고 모든 직위를 박탈하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왕에 대한 불경죄, 그러니까 군주제 위반과 태국 국가의 국민들의 불안을 선동하는 법 두 가지를 폐지해달라. 그렇게 시작을 했고 이러한 두 가지 법을 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단식 투쟁을 하고 변화를 추구하고 있죠. 그들의 신념은 바로 이거죠. 가까운 미래에 변화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근데 이게 가장 큰 시발점은 바로 코로나 시대 때 일어났던 것이죠. 거세게 일어나는 왕실 개혁 운동은 처음에는 전국적으로 이렇게 퍼지는 듯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코로나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태국 정부가 치안법을 통해서 5명 이상 모일 수 없다, 몇 시에는 통행 금지를 한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들을 압박을 했고 시위대를 다 해산을 시켜버렸죠. 근데 지금의 분위기에서는 이제 소수의 인원들만 이 단체를 지금 운영해 나가고 있고 그들만 지금 이렇게 계속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태국인들조차도 왕실에 대한 것은 금기 아닌 금기이기 때문에 안 좋은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왕실에 대한 모독이 굉장히 이들에게는 무서운 법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들은 이 내용을 알아요. 그렇지만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타오를 것 같지만 결국은 꺼져가는 그런 등불과 같은 그런 현실인 겁니다. 지금 현재. 대마초 합법화가 딱 지금 1년째 되는 해에 지금 달이거든요. 근데 원래 처음에 시작할 때는 대마를 의료용으로 합법화를 했습니다. 이제 가장 큰 저희들이 생각하는 이슈는 이거였었어요. 의료용으로 합법화를 했지만 결국은 이 의료용 때문에 인해서 태국은 분명히 병들어 갈 것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의료용이라는 것을 합법화를 딱 하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여기에 관계된 사업체들이 다 문을 열었어요. 그럼 그건 뭐냐면 이미 기득권 세력들은 이미 이것이 되어 있다는 걸 지금 알고 있었고 이런 사업을 이미 다 준비를 해놨던 것이죠. 결탁되어 있는 것이. 그래서 오픈과 동시에 우후죽순처럼 막 생겨버렸죠. 근데 이 대마가 합법화로 인해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성인들은 자제가 되는데 청소년들은 자제가 되지라.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대마를 피우는 학생들, 그다음에 대마 초입으로 만든 물을 넣어가지고 음료수를 먹고 학생들이 집단으로 실려가는 경우, 어린 아이들, 특히 9살에 다니는 아이들도 자신이 모르는 대마초가 함유된 녹차를 마셨다가 정신을 잃고 응급실로 실려간 사례도 있을 거예요. 지금 현재 사회 문제가 바로 이런 문제죠. 의료용을 할던 것들이 결국은 모든 가정이 대마가 있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대마를 접할 수 있는 그렇게 되어버린 거죠. 교회가 사회 속에 밀접하게 관계를 형성해야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태국은 절이 많잖아요. 절이 모든 역할을 다 했어요. 예전에는 재판소도 있었고 병원도 있었고 장례식, 약국, 돈을 빌려준 전납부역까지 모든 것을 절에 했는데 지금의 교회들은 그 절의 역할을 하나도 못한다는 거죠. 오로지 주일날 예배만 드립니다. 지금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교회가 국민들과 함께 관공서와 함께 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자연스럽게 사회 속에 들어간다면 교회는 그저 예배당이 아닌 그들의 주민과 시민이 함께하는 장소가 된다는 것이죠. 주민들이 그걸 보고 교회가 이런 역할을 하는 곳이구나. 교회가 마을의 중심 역할, 징검다리 역할, 그다음에 보금자리의 역할을 해주면서 어느 나 교회를 다니더만 변화되는 삶을 사네, 사람이 바른 생활을 사네,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교회를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그것이 이제 태국의 선교계의 첫 번째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태국 내에는 굉장히 정치와 사회가 불안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또 새로운 국회의원 선거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군부가 끝나고 이제 민간에게 이양되는 그 시점이지만 태국의 정치가 정착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늘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국 정치가 좀 정착이 되고 태국 정치가 민주화가 좀 되어서 태국 정치가 태국 국민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국가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왕가가 자기들의 기득권을 좀 더 내려놓고 태국 국민들과 함께 가는 그런 왕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같이 태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국에서 조여익 선교사입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도 나쁨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낮 동안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먼지, 안개가 끼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도에서 10도, 낮 최고 기온은 16도에서 26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